다육을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요 수빙은 제가 꽤 오랫동안 키웠던 수빙입니다. 네, 이제 요 수빙을 얘네가 우짜라면 이렇게 간격이 띄어서 자라요. 간격이 띄어서 자라는데 수빙처럼 목대가 늘어나는 애들은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서, 그러니까 위로 쭉 뻗어서 자라는 애들은 애심이나 을려심, 루비틴트 같은 애들은 위로 자라는데, 머리가 상대적으로 좀 무겁거나 성장세가 빠르거나 이런 애들은 아래로 금방 많이 늘어지는데, 이상하게 빵빠레 같은 경우에도 잎이 그렇게 많이 통통하지 않은데도 빵빠레도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서 자라고요. 페리도트도 아래로 많이 처지면서 자라요. 그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미인 종류들이 어느 정도 크다가 이 머리가 무거우니까 아래로 늘어지면서 자라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는 프리티도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자랍니다. 아래로 늘어지는 다육들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일단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장점이 아래가 이만큼 왔을 때는 뭐 햇볕이 위에서 내리쬐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위를 보려고 하지만, 얘네들이 계속 머리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면 결국에는 이렇게 자꾸 위로 다시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햇볕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아래로 자꾸 늘어지는 다육들은 높은 곳에 행위 화분에다 걸어서 전체적으로 다 해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육들이 이렇게 웃자라요. 이렇게 웃자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살구미 임금도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자꾸 목대가 늘어나면서 웃자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지금 키우고 계신 셋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이런 게 머리가 무거운 애들이, 이제 그 셋덤 중에서는 아마 페리도트가 얼굴이 제일 무거울 거예요. 짤뚱하고 예쁜, 저기 지금 저 안쪽에 있는데 저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막 성장세를 갖고 머리가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아래로 살짝씩 기울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애들은 요렇게 목대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렇게 웃자란다, 이렇게, 아니 이제 이렇게 늘어지고 위로 다시 올라간다. 이제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야, 얘네들은 진짜로 좀 박하게 키워가지고 자라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 되겠어 라던가, 아니면은 전체가 다 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배치를 해야지만 요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배치하는 방식은 이제 저랑, 이제 제가 대부분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이제 엄마가 배치를 하는데, 엄마는 물을 잘 줘야 되는 애들 위주로 모은다거나, 아니면 색이 같은 애들끼리 모은다던가, 아니면 종류가 이제 비슷한 다육들끼리 모아둬요. 그렇게 하는데, 요게 사실은 키핑장은 그렇게 이제 뭐 베란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다육들을 모아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해가 얼마만큼 드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그 다육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키핑장의 해가 사계절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그게, 이 자리는 해가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한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우연히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다육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어니움 속이라든가 크라슐라 속 애기들이 약간 조금 미모가 안 이쁜 애들이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가니까 못 나와. 예뻐져야 나오는데. 그래서 똑같은 키핑장이라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고, 또 이제 특정 다육은 너무 햇볕이 강해. 특히 이제 프릴 계열의 이제 입장이 조금 얇거나 물탐을 하는 다육들이 너무 해가 강한 곳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그 방금 크라슐라가 있었던 그 자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가까이서 이제 돌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뭐가 있냐면,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물을 금방 줄 수 있게 호수 가까이, 막 호수를 질질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다가 물을 좋아하는 이제 다육들을 놓는데, 이제 잎이 얇은 애기들, 특히 이제 프릴 계열의 애기들하고
저희 엄마는 코노하고 립톱스들 물을 좀 많이 주면서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애기들이 있어요. 자, 요 라울도 세덤브루의 다육이 어제도 등장했던 제 키핑장 라울이가 얘도 여러분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목대가 늘어져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목대가 아래로 이렇게 싹 늘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크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지나다니다가 다육이 자리를 옮겨놔요. 아, 요에 햇볕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옮겨놓으면 어느 날 가보면 저희 엄마가 또 옮겨놔요. 그러니까는 엄마랑 저랑 대화를 하면서 얘는 햇볕을 사방으로 받아야지 웃자라지 않아.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느 날 얘를 뜬금없이 다른 자리에서 갖다 놓으면은 화분도 틀리고 이 다육이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린 애가 다른 자리가 있으니까 엄마가 또 같은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페리도트하고 아메치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페리도트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얼굴이 너무 커. 여기 얼굴이 너무 큰데 햇볕을 못 받아가고 다시 막 햇볕 찾아서 가려고 얘가 지금 막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리도트는 사방으로 해를 보여줘야 얘가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이상한 수영 막 우쭐하지 않는데 엄마는 페리도트들끼리 모아놓으니까 키가 똑같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애들이 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막 살을 막 찌면서 이 무거워지면과 동시에 막 빨리빨리 성장해서 올라오려고 막 간격이 아까 보여드렸던 수빙처럼 막 간격이 그렇게 띄어져서 제가 이렇게 좀 높은 화분에다가 받침을 해서 올려놓으면 어느 날 보면 또 그걸 빼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 마지막 그 엄마랑 같이 키핑장 갔을 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 다육이는 지금 해가 부족해서 이 아래 늘어지는 부분에서 자꾸 웃자라. 그러니까는 전면적으로 다 해를 볼 수 있는 해가 좋은 자리 혹은 높은 스탠드 위에다 올려놔야 얘가 그런 일이 없고 가끔가다 얘를 막 돌려줘야지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엄마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리를 좀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거리대 공간은 내나 다 조건이 좀 비슷하죠. 조건이 여기는 뭐 다 비슷해서 키핑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만큼 다육이를 조금 키워보다 보면은 다육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고 다육이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떤 그 이제 해줘야 되는 자리를 이제 공간을 옮겨줘야 되는 그런 그 이유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특히 이제 사계절 이제 해가 드는 모습이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곳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늘어지는 다육들은 결국에는 온 사방군데가 다 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얘들이 옷자라기 때문에 옷자라서 지금 얘는 그렇지 않지만 수빙을 보면 딱 이해를 하실 거예요. 수빙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해가 안 들어오고 한 방향으로 해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잘 이렇게 뛰면서 막 이제 옷자라게 되는 거죠. 진짜 삐리삐리 말랐었는데 얘가 지금 통통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은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행잉으로 걸고 해가 정말 사방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여기도 사실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얘가 마른 잎이 막 금방금방 지는 애가 아니에요.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제가 다 훑어냈어요. 다 훑어내고 이걸 이 위에다 다 올려놨는데 잎꽂이 된 애가 없어. 진짜 잎꽂이 된 애가 저기 딱 하나 살아있네. 잎꽂이 된 애가 없고 거의 다 실패했어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애들 목대에 그 좀 붙어있는 애들이지 이꼬지가 하나도 안 됐네. 이꼬지 여러분 여기 목대 여기에서 가까운 애들이 잘 되지 미운 애들 뛰어난다고 그거 이꼬지 잘 안 돼요. 이꼬지 잘 안 되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제가 진짜 2019년에 처음 다육이 샀을 때 홍미인이 마지막 잎이 떨어졌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 그 위에다 올려놓고 세상 이꼬지가 막 그 뭐 하루 이틀 사이 되는 줄 알고 그 되지도 않고 다 죽어가는 거 거기다 올려놓고서는 진짜 몇 주 동안 그걸 말라 삐뚤어질 때까지 못 버리고 제가 지켜봤던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로 이 다육 생활을 막 시작을 하면 정말 큰 기쁨이 또 그거이기도 해요. 잎꽂이. 그다음에 자구꽂이 막 이렇게 적심해서 뿌리 내리고 번식하고 또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하죠.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요 얘기는 제가 어디다 놨냐면 제 그 베란다 거리대 쪽에다가 걸어놨었어요. 빨래봉에다. 자, 빨래봉에다가 걸려 있었던 제 데블손도 완전 엄청 말랐었는데 제가 물을 관수를 하고 나서 지금 살이 이제 통통하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는데, 아, 여기 뭐야? 이게 화상 자국인가? 얘가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데블스온이 저는 처음에는 녹빛을 내는 그러니까 녹빛을 내는 그 두들레아 속 다육인 줄 알았어요. 딱 모습이 파키포리아 같은 애랑 이파리 모양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 녀석이 크라슐라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슐라 이거 꽃 피는 모양을 보면은 이제 어떤 꽃 피는지 이제 대충 뭐 크라슐라 애기들이 피는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피겠죠. 두들레아들 꽃 피는 모양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두들레아들 꽃 피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거 지금 화이트 그린이가 꽃대가 지금 올라온 게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요 화이트 그린이가 이게 만 원이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너무 좋죠? 이렇게 군생법이 많은데 진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 제가 어저께도 난 화이트 그린이를 한 번도 예쁜 색을 본 적이 없다. 저는 진짜로 얘가 새빨갛게 물드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2019년부터 얘가 똑같은 애는 아니지만 화이트 그린이를 그때부터 키웠지만 한 번도 핑크하게 물이 드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래도 뭐 분지하는 재미는 있고 이렇게 옥빛에 백분을 두른 맛으로 키우는 재미는 있지만 그래도 그 봄, 가을, 겨울 되면 좀 예쁘게 물들어주는 색감으로 네가 뭔가 어떤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피드백, 식물하고의 교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얘가 항상 이 모습이야. 항상 이 색깔이고 뭐 간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두들레아가 재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라는 게 다육이는요 덩치만 커지면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다육이들한테 바라는 거는 요 다육이 이름을 궁금해하셨는데 얘는 초심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예쁜 모습으로 그러니까 물이 들어라 라고 하는 재미로 키우는 거고 우리가 완전히 꽃을 기대하면서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1년에 물론 한 번 즐기는 거지만 그 꽃을 보고 기대하면서 키우는 그 크라슐라 속 애기들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애들은 그냥 그 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뭐 기대 안 하지만 얘는요 꽃이 아니에요. 꽃도 엄청 못생겼거든요. 근데 얘도 뭐 분쇄하는 재미 이제 번식하는 그 재미 이외에 색이 붉게 되는 재미로 요 녀석을 키우는데 얘가 반응이 없어. 그렇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점점 요 종류의 애들을 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라고 농장 사장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두들레아 속 다육들이 그럴 거라면 요 다육들은 시장에서 매니아들이 선택을 덜 받겠구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환경이 바뀌면서 다육들이 예쁘게 물들지 않으면서 진짜 피해를 보내는 이 두들레아 속 다육들 얘네들이 가을 돼갖고 진짜 새빨갛게 물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사랑을 해줄 텐데 요즘에 우리나라 환경에 얘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좀 재미가 덜한 그런 느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좀 물드는 게 더딘 다육들은 매니아님들이 아니면 사실 초보 다육맘들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내심이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제 거 이 초심도 진짜 대단해요. 얘가 들어온 지가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도 저 색깔이야. 심지어 분갈이도 안 한 들어왔을 때 흙 그대로인데도 변화가 없어. 또 뭐 왜 그려? 응? 왜 그러는겨? 요즘 제가 이제 거리대에 본격적으로 다육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에 솔랑솔랑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면 야 거리대에다 다육이 좀 많이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예뻐지는 모습을 진짜 이렇게 막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벼운 화분에 대한 욕심이 자꾸 욕심도 아니에요. 그거 가볍게 화분 쓰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했던 거를 그 커피컵, 깡통컵 이런 거를 제가 다 분갈이를 하면서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제가 했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유였었냐면 예쁘게 내가 진짜 예쁘게 한 포트를 키우고 말지 내가 진짜 가볍게 여러 개 키운다고 내가 이렇게 못생긴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육이 자체만 예쁜 게 아니라 화분과 다육의 전체적인 조화로 예쁘게 키우는 게 내가 더 힐링을 받는 힐링 포인트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떠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육이가 좀 예뻐졌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화분은 포기하더라도 다육이가 좀 예뻐갖고 나 진짜 여기 있는 애들 다 그 플라스틱 컵으로 다 바꿔갖고 좀 그렇게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막 지금 가득이 지금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할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화분이 크면 아무리 그 화분 그 재질 자체를 가벼운 걸 써도 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분이 무거워져요. 그러면은 그 무게를 줄이려고 제가 또 어떻게 하냐면 펄라이트를 많이 넣거든요. 펄라이트를 많이 넣으면 화분은 가벼워지는데 왠지 뭔가 조금 마음의 안정이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화분이 너무 가벼우면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어. 좀 지긋하게 눌러줘야 좀 편안한데. 제가 러블리 로즈가 색감이 굉장히 예뻐지고 있습니다. 초록초록했었는데 거리대 나와가지고 약간 핑크가 도네요. 러블리 로즈 제가 진짜로 예쁜 핑크색을 물드는 거 인터넷 사진으로 봤는데 저는 러블리 로즈가 그렇게 예뻐지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물듦은 제가 러블리 로즈 키우면서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제 러블리 로즈는 약간 연보라 그 인디안 핑크빛 정도까지만. 근데 형광 핑크빛까지 이렇게 물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물듦이 보이지 않는 다육들. 지금 그래요. 먼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네 다육 사장님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먼로가 진짜 예쁘게 물이 드는데 요즘에 그런 물듦을 볼 수가 없다. 근데 저는 화이트 그린이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그린도 그렇고 러블리 로즈도 그렇고 예전의 물듦을 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이 예쁘게 드는 다육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그런 다육들이 장래에는 더 촉망받는 다육이 어떤 그런 그 시장을 형성을 하겠죠. 물 안 되는 다육들은 뭐 적당히 들다 말고 이런 다육들은 사실 이렇게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화이트 그린이를 보면서 내가 왜 그런 색감을 여태까지 못 보는 거지?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어떤 그런 그 키우기 법보다는 기후 자체가 두들레아가 우리나라에서 물들기에 좀 어려운 기후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요. 그런데도 지금 춥잖아요. 엄청 춥고 엄청 더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두들레아들 화이트 그린이들 얼마나 예쁘게 지금 물들고 있는지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부땡만 못 키우나? 나부땡 못 키우는 거 되게 많긴 한데. 자, 잎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해놓고 갔죠. 그리고 제가 주문한 고추 건조망이 도착했어요. 엄마랑 나눴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엄마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 엄마랑 나눠 쓰려고 고추 건조망 주문했고요. 지금은 요렇게 요 정도 차광, 그 다음에 진짜 차광이 더 많이 필요할 때는 저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에 구매를 하셨으면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완전 좋죠. 딱 좋아요. 딱 좋고 딱 좋은데 다만 제가 이 안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제가 그게 불편해서 제가 요 고추 건조망을 해놓고 이렇게 탁 열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임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도 다육이들이 다쳐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이렇게 바로 열어서 볼 수 있는 요 고추 건조망을 주문을 해갖고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재단을 해서 엄마랑 나눠서 쓰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